자기가 그랬잖아요. 내란에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엄 국무회의 열었던 것도 계엄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기각까지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 처음에는 4명밖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선포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히려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명 추가로 불러가지고 그 김용현 장관한테 손가락 이렇게 세는 것까지 다 지금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몇 명 도착했는지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계엄의 합법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이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먼저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으로 내란 재판을 몰고 가고 있습니까? 영장 올리는 것마다 기각하는데 그 기각 배경에는 수원 3인방이라는 자가 있죠. 조희대가 꽂아 내려놓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또 직위원은 저렇게 침대 축구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한덕수 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볼 때마다 든든합니다. 사실은 저게 정상인데 그 정상을 보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라 더욱 우리가 희망을 봅니다. 우리 응원합시다. 제대로 재판 갈 수 있도록.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내란 재판하면서 11월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덕수가 아마 내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다뤄보죠. 개정된 내란특검법 11조 사항의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1월, 그러면은 지난번에 직위원이가 윤석열 재판은 12월쯤까지는 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위원이가 더 빨리 서두를 것 같지는 않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약속을 했으니까, 김필정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 재판 받고 있는데 한덕수가 맨 먼저 그러면은 선고를 받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속도가 정상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안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할 내용이 많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빨리 이제 국민들이 빨리 진행돼서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 심리가 또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애초에 논점이 많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제가 한덕수 탄핵소추안 할 때 그 자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들여다봤었는데, 그 법리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당시의 기준, 지금 이제 수사되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한참 이제 탄핵소추이 문제될 때니까요. 한덕수가 뭘 잘못했는지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덕수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사실은 법리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그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에 대한 행위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하면서도 이거 쉽지가 않다. 수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뭘 잘못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한덕수가 적어도 그 내란의 그 밤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특정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란이 충분히 성립될 거라는 생각은 그때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한덕수에 대해서 그 부작이라고 하는데, 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탄핵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헌재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각이 됐던 건데, 지금 이번 심리하면서 한덕수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이 되면 그런 내용만으로 충분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됐다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은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현재 나온 증언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재판을 뭐 따질 것 다 따지면서 해야죠. 막 서두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는 직위원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재판부에 그걸 보고
문영배 재판관도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란 사건을 재판을 하는데 일반 사건을 같이 하고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가 비판받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뒤에 있다 이런 지적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뭐 판사 한 명을 또 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형사 사건하고 내란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내란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이 상황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합의부에 그냥 배당하고 난 다음에 형사 사건하고 다 뭉쳐가지고 다 판단해라. 그게 곧 사법부의 독립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진관 판사, 부장판사하고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한 명한테 모든 걸 판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이게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병합해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죄가 형량이 더 높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방조 같은 경우는 종범이라서 예. 조금 낮춰지는 건 있는데 어쨌든 그 도와준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쪽으로 가는 거라서 형량이나 죄질은 훨씬 무거워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주요예요. 정확한 법적 주요 임무.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네. 지기현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염두에 줄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냐면요. 사실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이 사건은 내란이다. 명백한 내란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명한 전두환 5.18 판례가 있습니다. 그 전두환 5.18 판례에서 내란으로 보니까 국헌문란 행위로 보는 게 한 6개, 7개,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윤석열하고 겹칩니다. 뭐 예를 들어 국회에 대한 거, 정치활동 금지,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런 것들이 전부 내란의 그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명백하게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대법원이 조희대 코트가 하는 걸 봐서는요, 다 올라온 다음에 우리 전원합의체로 5.18 판례 뒤집어서 다 내란 아닌 걸로 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초점에 계속 지기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기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심, 2심 올라가서 결국은 통합해서 할 거거든요. 그때 조희대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밀하게 봐야 돼요. 지가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마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요즘에 다시 목소리를 냅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문영배 재판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래놓고 무슨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두 번째로 중개예요, 중개. 헌법재판소 중개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통과하기 전에 왜 중개를 못합니까? 예. 전혜원 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다 저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말고 어떤 법관도 어떤 판사도 저 목소리를 안 내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과 이 헌법을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될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께서 굉장히 묵직한 울림을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여러 가지 공소장 변경이라던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아주 중립적이고 꼿꼿한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것이 이 대법원이 갖는 사법부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대법원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결국은 많은 일선의 판사들이 노력을 한다거나 특검이 열심히 수사한 것이 결국은 무효화 허무해질 수 있다라는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일부 부장판사들이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목소리를 그래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는 태도, 특히 국회에서의 태도가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을 보면서 부장판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 보는데요. 우리는 법꾸라지라던가 또는 이 기름장어인 사람들이 헌법과 국민을 농단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법부야말로 이럴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주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사퇴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일선의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도대체 사법부가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 때 그나마 답을 해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그동안 뭐 국회에서 헌재에서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했죠. 나는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도우면은 다 반대하려고 했다. 이따 얘기를 했는데요. 재판에 나온 증인들에 의해서 이게 다 배척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속실장 강의구, 이자는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들 증인으로 나왔는데 법정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벌이 큽니다. 사실대로 말을 해야죠. 거기에 대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물어봅니다. 그때 한덕수가 어떻게 했나요? 말렸나요? 아니요.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앉아 계셨고 총리님께서 옆에 서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네.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여는데 일부 국무위원들만 연락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게 정확한 질문이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이진관 부장판사 지난번에 한덕수한테도 아주 송곳 질문을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 법적으로 어제 봤더니 한덕수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숨 쉬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저렇게 하는데 한덕수 표정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떳떳하게 그냥 다른 표정 안 짓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좀 무표정한 표정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란에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개헌 국무회의 열었던 것도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기각까지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다고 하니까 국무위원 처음에는 4명밖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선포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히려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명 추가로 불러가지고 그 김용현 장관한테 손가락 이렇게 세는 것까지 다 지금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몇 명 도착했는지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계엄에 합법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이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제대로 회의도 열리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아까 문영배 재판관도 지적했듯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계입니다. 이렇게 중계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죠. 재판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지기현이 어떻게 합니까? 중계하라고 그러니까 앞에 살짝 보여주고 나가세요.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모든 재판 다 중계하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13일에 한덕수 재판이 있었는데 한덕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어보시죠.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취지라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됐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악하고 악랄하고 간사하고 비겁한 자입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재판장이 저 자리에서 너 도대체 뭐 했냐? 라고 물으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저거릴 게 아니라 고개를 코를 땅바닥에 쳐박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한 목숨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래야지요. 그게 사람이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했던 자의 마지막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다 알고 물어보는데 또 뭐 지는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장어 한덕수가 그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려다가 정말 제대로 된 법관 송곳 질문하는 부장판사를 만나서 정말 딱 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터뷰의 요건으로 보통 정확한 질문, 구체적 질문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부장판사님들의 실력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봤거든요. 한덕수가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니까 아니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다. 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질문하신 건데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환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검찰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굉장히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거고 한덕수는 기름장어로 오히려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재판 중계의 효용성을 이번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12.3 계엄과 관련해서 사실상 첫 판결이 한덕수 관련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진환 부장판사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계엄 이후에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가 무엇인지에 한 획을 걷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과 굉장히 비교되는 판결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수관 평론가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판 중계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단 뭐가 아닌 경우 하는 것이 지금 의무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도 이제 중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계할 수 있는 조항들을 내란특검법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사실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 예외 조항을 넣었는데요. 전 사실은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재판은 공개 재판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판 공개하고 중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나 사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굳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계 안 하도록 하는 중계하도록 강제를 해야 중계를 하는가. 이것도 또한 사법부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동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답답하셨을 텐데 저 한덕수 다 알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무회의 상황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앞으로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억이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기억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준비하고 나와서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북날라 뽕따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제대로 된 저승사자를 만난 한떡수 공소장 변경 및 병합 심리는 당연합니다.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진관 법관님처럼요.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요 네가 혼자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 아까 대법원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셨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래도 이준관 부장판사처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어쨌든 재판 독립이라는 게 재판의 독립, 정확히 말하면 각 개별 재판에서의 판사의 양심의 독립이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고 그래서 검찰이나 뭐 이런 다른 조직처럼 그 상부에서 개별적 재판에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독립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좀 양심적인 판사들이 없겠습니까, 사실. 뭐 어느 조직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밖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양심적인 판사들이 조금 더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법원이 더 잘 조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나와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 달에 한덕수 재판 결과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선고를 끝내겠다는 겁니까? 아마 선고로 끝내긴 어려울 거고요. 공판을 끝내고 공판 끝내고 나서 판결로서는 공판은 따로 날짜를 예, 아마 한 달 이상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어쨌든 간단한 사건은 아니어서. 네.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심리를 공판을 다 끝내고 네. 그때 이제 11월 중에 다음 선고 공판은 언제로 잡겠다. 네, 그렇게 이제 할 거라는 네,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규현이가 하는 말은 12월까지 그걸 끝내고 선고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6개월이잖아요. 구속기관이. 네. 윤석열이 이대로 놔두고 내년에 뭐 봐서 뭐 날짜 잡아서 선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풀려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직전에 사실 내란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1심이 수원지방법원에 있었는데 그때도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었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만 빼고요. 월화 목금 해서 6개월 만에 마쳤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규현 재판부가 제가 아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 문제도 없는데도 지금 신속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진보당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피고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분명히 법원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블리 라인 댄스님, 기름장어라는 별명도 아깝습니다. 한덕수는 그냥 심해 괴 생명체입니다. 아무리 별수를 다 써도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준관 부장판사가 보여주는 한 반드시 한덕수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